바리스타 목사의 시대. 코로나 이후 목회자들이 카페를 여는 이유. 목사님이 라떼를 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책과 함께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목회자의 25%가 교회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게 정말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선교 전략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카페입니다. 교회는 가기 부담스러워하지만 커피숍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일에는 목회자가 되는 이중직 목사님들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최근 5년간의 전 세계적 사실자료에 기반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중 바리스타 목사님의 현황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바리스타 목회자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이들이 어떻게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통계들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미래 교회의 모습 중 하나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카페 목회,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탄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교회 사역의 흐름 속에서 목회자가 카페를 운영하며 바리스타로 일하는 모습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자비량 사역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카페 목회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중에는 카페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전환되는 열린 교회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중직 목회자는 단순히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매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 필요를 발견하는 목양의 자리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목회의 새로운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바나그룹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목회자들의 번아웃과 퇴직 고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수적 진보적 교단을 막론하고 풀타임 급여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한 목회자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텍사스 침례교단의 2023년 조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의 90%가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76%는 재정적 압박으로 사역을 떠난 동료들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이드스톤 재단의 2024년 목회자 웰빙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32%의 목회자가 재정적 건강을 가장 힘든 영역으로 꼽았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예비자금이 $5,00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2025년 보고서에서는 미국 개신교 목회자 중 약 25%가 교회 밖에서 유급 직업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타임 목회자 중에서도 13에서 23%가 교회 외부에서 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커피숍일까? 그렇다면 왜 하필 커피숍일까요?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의 2020에서 2024년 분석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와 도시 교회에서 비즈니스와 결합한 대안적 사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마크 베터슨 목사는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커피하우스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우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 바리스타 목사 사례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코너교회는 지역별로 5개의 커피하우스를 운영하며 주중에는 커피숍으로 주일에는 예배 장소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여러 역사적 교회들이 내부에 카페를 운영해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비종교적 접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벨타워 카페는 교회 건물 내 카페 통합 사례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빌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노스코트 유나이팅 교회는 카페 교회 커뮤니티가 기존 교회를 재활성화시키며 지역 재구성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 문화적 접근과 관계형, 제자화를 시도하는 미션형 커피숍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화.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는 뚜렷합니다. 사랑인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리스타로 활동하거나 교회 내외부 카페를 통한 지역 사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교육, 취약계층 고용, 로스팅 기증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바리스타 목사님의 카페교회 3군데를 취재한 취재기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부천 세움소교회의 권현철 목사는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카페를 열고 교회 개척의 형태를 카페로 선택했다. 카페 교회가 실패한 주요 이유로 맛없는 커피, 부담스러운 인테리어, 교회와 카페 재정 운영에 모호한 경계 책임 없는 주인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교회와 카페 재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성도도 반드시 결제에 이용하게 하며 주일에만 봉사와 할인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목사 스스로와 사모가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교회는 드러내지 않고 카페로 시작해 입소문을 얻은 뒤 예배를 드렸으며 첫 열매로 카페 손님이 신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2. 정현인 목사는 강원 정선 나전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목회와 지역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안산에서 목회하던 그는 장인 장모의 기도원과 가정 사역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족과 함께 정선으로 내려왔다. 초기에는 행정지역사회 코레일 등과 협력해 나전역을 관광명소이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지금은 청년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목회 외에도 카페 운영, 주민자치, 사목장 활동까지 3중직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과거 농촌 목회 경험에서 이미 마을 정보와 사업을 이끌었던 그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과 사업을 통한 영향력이 더욱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성도는 10명 남짓이지만 카페를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와 복음 전파를 동시에 이루고 있으며 유소년 축구팀을 맡아 다음 세대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정 목사는 목회자가 가진 지식과 영향력을 교회와 지역에 함께 나눌 때 도시와 마을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3.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위치한 매곡교회는 농촌 인구 감소로 성도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문화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다. 김신도 목사가 13년 전 부임했을 당시 성도는 560명 수준이었으나 자연 감소로 20명 남짓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는 지역과 소통하는 길을 모색했고 커피를 통한 사역을 시작했다. 교회가 운영한 커피 교실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전도의 통로가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매년 10명 이상 새 신자가 등록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교회는 영어 캠프, 오케스트라, 어머니 합창단, 골프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60명이 모일 정도로 성장했고 골프 교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 시기에는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취미별 동아리를 만들어 교제와 신앙을 이어갔다. 현재 매곡교회는 약 100명의 성도가 모이며 지역 주민에게 열려있는 카페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공동체로 자리잡고 있다. 장점과 과제. 이런 바리스타 목회 모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신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제공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가능합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사업가로서의 정체성 관리 문제, 재정 투명성 확보, 교단 규정과의 충돌, 법적 준수 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갈등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잔 운동의 관점. 로잔 운동에서는 2020에서 2024년 기간 동안 전통적 선교 전략에 직장 비즈니스를 통한 현장 선교 텐트 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도시 선교에서 카페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 선교의 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 영국 성공회의 2024년 리빙 미니스트리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생활비 위기로 인해 재정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직자들이 8%에서 14.8%로 급증했습니다. 절반 이하의 목회자만이 정기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월급 받는 성직자 중 34%가 은퇴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미래 전망. 코로나19와 종교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상당수 목회자들이 직업적 전환을 고민했고 생계와 정체성 문제로 인해 이중직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목회자의 정신건강과 재정이 주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엑스포넨셜 등의 2021-2024년 실무 현장 분석에서는 카페교회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셜 허브로서의 장점인 접근성, 낮은 진입장벽, 커뮤니티 허브 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정체성 관리와 재정, 법적, 교단 규정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바리스타 목회의 3가지 핵심 원칙.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바리스타 목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공하는 곳들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균형. 가장 중요한 점은 정체성의 균형입니다. 카페 운영의 전문성과 목회적 소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므로 커피의 품질과 서비스는 물론 말씀과 돌봄의 사역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바리스타 목회자들을 보면 모두 커피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만든 커피로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거든요. 두 번째, 공동체적 의미 구현. 또한 카페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편안히 머물 수 있고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투명성과 진정성. 마지막으로 재정적 투명성과 사역적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건강하게 지지하는 구조를 세울 때 바리스타 목회자는 오늘날 도시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의 바리스타 활동과 카페교회 운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목회자들의 재정적 어려움 90%가 재정, 스트레스 경험과 전통적 목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입니다. 미국 목회자의 25%가 교회 외 유급직을 갖고 있으며 커피숍은 비신자 접촉과 지역사회 기여가 가능한 선교적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스타 목사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이 찾아낸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질적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바리스타 목사는 21세기 도시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 직접 커피를 타주는 교회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교회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